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3일 한 사진작가에 의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 예수상이 벼락을 맞는 모습이 포착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사진작가 페르난도 브라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의 머리 부분에 번개가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을 순간 포착하고 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희귀하면서도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은 15만 8천 개 이상의 반응을 얻었고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의 대표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1931년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710m 높이의 코르코바두 언덕에 건립돼 요르단 고대 도시 페트라, 페루 마추픽추, 콜로세움, 타지마할 등과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 리우의 예수상이 벼락에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과 2014년에도 예수상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번개로 인해 예수상의 엄지손가락 부분이 손상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번개로 인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었을 때 이런 사진이 찍혔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대재앙의 전조가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토르와 예수상이 싸우는 것 같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에 전조 같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온라인상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나기 얼마 전 포착되었던 장미꽃 구름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튀르키예 북서부 부르사 하늘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기한 모양과 색깔을 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름을 두고 장미꽃 같다, UFO 아니냐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구름의 목격자 중 수백 명이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렸고 장밋빛 구름 사진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붉은색을 띤 거대한 크기의 이 구름은 마치 장미꽃이나 파이를 연상케 하는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구름을 두고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당시 튀르키예 기상청은 외계인 조사관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UFO설을 일축했습니다. 튀르키예 기상청은 이 구름이 대기 변화에 따라 생기는 희귀한 렌즈 구름일 뿐이라며 대재난의 징후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 구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렌즈 구름이 항공기 운항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렌즈 구름을 만들어내는 조건인 대기 역전층 부근에서는 강풍이 산을 타고 넘을 때 발생하는 산악파가 동반되는데 산악파가 강한 난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렌즈 구름은 특히 일본인들에게 악몽처럼 전해집니다. 1966년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홍콩 카이타 공항으로 가던 영국 BOAC 항공 911 편이 후지산 인근에서 갑자기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2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30분 전 렌즈 구름이 관측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 항공기가 산악파에 의한 강한 난류로 공중 분해된 것이라고 보도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렌즈 구름이 보이고 나면 항공기 추락 등 좋지 않은 일이 많았다며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였을지도 모른다는 설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도 이상한 전조 증상이 포착됐습니다. 튀르키예에 이 구름이 뜨고 난 2주쯤 후에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아르헨티나의 2월 13일 새벽 4시경 이 구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예수상이 천둥에 맞는 장면에 이어서 렌즈 구름까지 나타났다며 전 세계적 재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 재난 지역으로 일본을 예측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심상치 않은 전조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일 NHK는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 위치한 모래사장에서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정어리가 죽은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대표적인 지진 전조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다음날 트위터에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새들의 이상 행동이 관찰됐다는 글과 함께 45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는데 영상에서는 수백 마리의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 떼지어 모여 앉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끄럽게 울며 바쁘게 날아다니고 이 울음은 영상 내내 이어집니다. 해당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처럼 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대표적인 지진 전조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8일 니가타현 해안에 올라온 정어리떼 집단 폐사에 대해 니가타현 수산해양연구소는 돌고래 등에 쫓겨 밀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앞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니가타현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지진 전조현상으로 알려진 심해갈치 역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진 다발 지역으로 유명한 일명 불의 고리인 칠레와 멕시코 해안에서 심해 산갈치와 거대 가리비가 잡히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멕시코 시날로아 해안에서는 길이 약 4m의 야생 갑오징어가 잡혔고 지난해 7월 칠레 북부 아리카에서도 길이 약 5m의 야생 단검이 잡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임박한 지진의 전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서는 2020년 7월 산갈치가 발견된 지 며칠 만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고 같은 해 멕시코에서는 산갈치가 나타난 지 열흘 만에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야생 갑오징어가 대거 발견됐는데 일본에는 용궁에서 뮤그노스카이라고도 불리는 갈치가 올라와 지진과 쓰나미를 경고한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갈치가 바다에서 올라오면 지진의 전조로 여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단지 먹이를 구하려고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지만 칠레나 멕시코와 같은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은 심해 산갈치가 잡히자 이를 보도하며 엄청난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보고 지진학자들이 예상한 다음 대지진 발생지는 이스탄불과 일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생한 지진을 살펴보면 강진이 단층을 따라 서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스탄불은 이해가 가는데 일본은 왜 위험지역일까요? 지구상에서 커다란 단층의 변화가 관찰될 때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지역이 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직접 제작한 영상에 따르면 일본 본토의 남쪽 해안인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에서 9 사이에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사망자는 3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에서 30년 안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무려 70% 이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대지진으로 도심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속되는 전문가들의 대지진 예측으로 일본 현지에서는 지진 전조 현상이 보일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가을 대만과 일본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고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국가들에서 지진이 잇따르며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는 전세계 활화산의 75%가 밀집해 있으며 전세계 지진의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이 조산대에 있는 대만과 일본은 작년부터 수차례 마치 쌍둥이처럼 거의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한국 역시 지진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력으로 최근 인공위성을 튀르키예 상공에 긴급 투입,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 3호, 3A호, 5호 등은 국제 재난재해대응 프로그램 차터에 가입해 위성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발생 직후인 지난 7일부터 다목적 실용위성 5호로 지진 피해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매일 1회 이상 제공하는 한편 긴급 구조대를 급파해 생존자를 구하고 실종자를 수습하는 등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낯선 튀르키예 땅에서 생존자 구출에 연이어 성공하며 맹활약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튀르키예인들을 구하기 위해 인공위성까지 투입하는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